반갑습니다. 정기철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컴퓨터 내부에서의 실수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수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먼저 지금 이야기 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 조금 보충 영상을 설명드리고 컴퓨터 내부에서 문자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IEEE 줄여서 이제 IEEE라고 합니다. IEEE 754라는 표준이 있어요.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넘어가냐 하면 맞네요. 예, IEEE 754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요 EEE가 3개 E라서 트리플 E라고 하는데요. 요 IEEE라는 조직은 요 뜻입니다.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우리말로 하면 전기전자공학회 정도 되죠. 전기전자공학회. 이제 컴퓨터나 등등의 분야의 가장 큰 학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IEEE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즉 IEEE 그 학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표준안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 중에 하나가 IEEE 754 스탠다드고요. 그 754라는 게 컴퓨터 내부에서 부동소점 표기 방식을 통일화한 겁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도 또한 IEEE 754의 서브셋을 설명드린 거고, 그 이외에 기타 자세한 부분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EEE 754 폼에서는 부동소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를 제한합니다. 싱글 프리시전, 단정 밀도, 더블 프리시전, 배정 밀도. 단정 밀도는 4바이트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고요. 더블 프리시전은 8바이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가수의 부호 비트, 지수, 가수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가수 각각의 비트가 싱글 프리시전과 더블 프리시전을 비교하면 8비트를 11비트, 23비트를 52비트를 쓰고 있으니까 더블 프리시전은 더 큰 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싱글 프리시전을 쓰라고 하고 어떤 때는 더블 프리시전 변수를 쓰라고 하는데, 요즘은 데이터는 컴퓨터 메모리는 충분하니까요. 별일 없으면 더블 프리시전을 쓰면 됩니다. 이 차이를 C와 같은 언어에서는 싱글 프리시전을 플로트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제공하고요. 더블 프리시전은 더블이라는 별도의 데이터 타입으로 제공을 합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그 IEEE 754 스탠다드에 있는 몇 가지 세부 사항 중에 히든 비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비트를 히든 시킨다는 말이죠. 이 말은 지금 0.434라는 수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부호 비트 1비트, 지수 비트 3비트, 가수 비트 4비트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가수를 4비트, 지수 -2를 초과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면 될 텐데, 우리 정규형을 쓰고 있잖아요. 정규형이란 말은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떤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도 여기는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8비트로 표현을 할 때 부호비트 하나, 여기가 지수고요. 가수를 4비트를 배정을 하면 여기는 무조건 1이라고요. 어떤 수를 표현하든지. 그러면 이 숫자는 표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1이라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숫자가 있으면 앞에서 4개를 잘라서 쓰던 것을 어차피 정수 파트는 언제나 1이니까 얘를 히든 시키고 그 뒤에는 4개를 여기에 써준다면 요 끝에 요 한 비트를 더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수 파트를 숨김으로써, 히든 시킴으로써 소수 파트의 한 비트를 더 표현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게 히든 비트 개념입니다. 실제로 쓰고 있고요. IEEE 754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히든 비트를 시키고 나면 이렇게 0, 0, 0, 0, 0, 0, 0, 0으로 표현된 어떤 비트 패턴이 0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수가 실제 0이 아니고 1.0000인 셈이죠. 왜냐하면 이 비트를 히든 시켰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0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0을 표현할 수가 없죠. 히든 비트를 쓰면 언제나 여기에 1이 있으니까. 그래서 8비트로 만약 표현한다면 0, 0, 0, 0, 0, 0, 0, 0은 0이라고 약속합니다. 약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양의 실수는 0, 0, 0, 0, 0, 0, 0, 1이 됩니다. 그죠? 그거를 표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이제 0이란 표현은 0, 0, 0, 0, 0, 0, 0, 0이 0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 작은 수가 0, 0, 0, 0, 0, 0, 0, 1이 되는데 요 놈은 0.1328125라는 값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값, 즉 0.1328125가 이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의 실수죠. 근데 이 값에다가 0.1이라는 어떤 값을 빼버리면 여기 어디로 떨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숫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런 경우를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수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죠?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죠. 이놈은 정수에도 있고요. 실수에도 당연히 내가 표현 가능한 큰 수보다 넘어가면 오버플로우가 되죠. 근데 실수에서는 언더플로우라는 것도 있다고요. 실수는 내가 표현 가능한 가장 작은 절대값보다 작아지는, 넘어가 버리는 경우를 언더플로우, 내가 표현한 가장 큰 절대값을 넘어서는 경우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실수에 대한 대충 설명인데 그 이외에도 IEEE 754에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무한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nan이라고 하죠. not a number. 허수입니다, 허수.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00이 되는 숫자는 없으니까 허수, 또는 정규화하지 않는 denormalize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자세하니까 이 교재에는 생략을 드렸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각의 형태를 IEEE 754 사이트에서 한번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은 문자 표현들 합니다. 문자, ABCD 같은, 또는 ABCD 같은, 또 우리나라 가나다 같은, 또는 한글, 한문 같은 전 세계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ASCII 코드, 영어로는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ASCII 코드는 초창기에 많이 썼던 인코딩 방식이고요. 처음에 ASCII 코드는 7비트로 구성됩니다. 즉 7비트로 영문자를 주로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이걸 확장시켜서 8비트로 된 ASCII 코드 테이블을 많이 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0000은 널이라는 글자, 예를 들면 A라는 문자는 16진수로 41, 그러니까 01000001 이라는 것은 대문자 A를 나타낸다 라고 약속한 어떤 표를 ASCII 코드 테이블이라고 한다고요. ASCII 코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썼죠. 그러다가 나중에 유니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영어 문화권에만 쓰던 ASCII 코드 테이블을 버리고 이를 더 확장한 코드 체계를 유니코드, 유니버셜한 코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문자를 표현하고요. 여기에 우리 한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문자를 표현하다 보니까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글자를요. ASCII 코드는 1바이트로 표현을 했었죠. ASCII 코드가 유니코드의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가라는 한글 글자는 유니코드로 AC00입니다. 16진수 표현이죠. AC00. 하나의 16진수가 4비트니까 정하면 16비트로, 즉 2바이트로 하나의 글자를 표현합니다. 각이라는 글자는 AC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한글 문자가 유니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니코드에 들어가 있는 가장 많은 문자 세트는 당연히 중국어 한자겠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점유하고 있는 나라의 문자가 바로 우리 한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장의 문자 표현에 대한 것은 대부분 마쳤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 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컴퓨터 메모리 상에 01011100이라는 한 바이트가 있다고 치죠. 그럼 이 이진수는 정수인가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아니면 문자일까요?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어차피 메모리에 있는 어떤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CPU로 가져와서 연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죠? 뭐 더해라, 빼라, 출력해라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겠죠. 이 인스트럭션이 정수 덧셈이면 이걸 이제 이 비트 패턴을 정수로 해석을 할 거고, 이게 실수 연산자면 실수로 해석을 할 거고, 이게 문자를 다루는 연산자면 문자로 해석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죠? 이진수 패턴은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자체로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스트럭션이 실제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인지 또는 픽셀인지 그림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3장, 앞으로 배우게 될 3장의 컴퓨터 구조 파트에서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수 표현 방법, 실수 표현 방법, 문자 표현 방법을 배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논리회로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논리회로는 어떤 회로죠. 서킷입니다. 즉 이제까지 배웠던 어떤 숫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하드웨어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우는 게 논리회로라는 파트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질문과 등등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향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